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거, 미쳐버리겠어. 너 왜 그래? 훈련사님, 와서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훨씬 더 강아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기 때 많은 산책보다는 편안한 산책을 하길 원하고요. 많은 교육보다는 그냥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놀이를 하길 원해요. 코를 사용해서 간식을 찾고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훈련들을 좀 복습해주죠. 그래서 사이와 시기 때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것들을 살짝 가르쳐주고 이때 먹이를 이용해서 복습해주면 훨씬 더 좋은 성장 박달이 될 수 있습니다. 깨무는 강아지, 깨무는 행동. 많은 견주님들이 어릴 때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막 물고 심각하게 막 깨물고요. 어릴 적 깨무는 강아지의 모습, 특별히 무는 행동에 집착을 보이는 아이, 표현력이 강해지는 시기. 보통 이 시기 때는요, 애기들이 막 손가락을 막 물어요. 아무거나 막 물어뜯죠. 보통 움직이는 거를 많이 물어뜯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이 행동들을요, 많은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 수의사의 말을 따라서 생후 5차 전까지는 산책을 나가지 않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후 4개월 미만의 강아지들은 거의 집에서만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일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사회화 시기죠. 사회화 시기인데 밖에 나가지 못해요. 우리는 차도 있어요. 우리는 아파트도 큰 게 있어요. 사람도 많아요. 뾰족구도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전거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인도에 오토바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중요한 시기 때 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들이 어렸을 때 무는 걸로 행동이 돼요. 무는 걸로 표현이 돼요. 네. 그리고 또 이빨이 간질간질거리는 거를 고통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빨이 간질간질거리는 걸 고통으로 느끼는 강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표현으로 막 무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몇몇 강아지를 보면요, 이건 정말 심각한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는 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TV에 보면은 강아지 코를 때리고 주둥이를 잡고 내 리더십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를 억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나 지금 아파라고 하는 표현이고,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강아지한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집에 혼자 있던 강아지한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견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루 종일 견주님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소리 나가지고 뭐지? 라고 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생후 2개월 된 강아지가, 3개월 된 강아지가, 4개월 된 강아지가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런데 내가 들어와요. 강아지가 반가워서 견주님하고 인사하고 싶겠죠.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이빨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라? 이게 서열을 무시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잡고 하지 말라고 하거나 밀치죠.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인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강아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있었는데 주인은 와서 내 콧등을 때려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강아지를 혼자 10시간, 12시간 집에 놔뒀다면은 그 정도 투정을 받아주라고요. 그 정도 투정은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누군가를 12시간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잔 적 있으세요? 강아지들은 그래요. 견주님들이 거의 신앙일 거예요. 예, 2개월 된 강아지가요. 엄마하고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강아지가요. 그런 강아지가 견주님은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런데 서열이 중요하다고 해서 콧등을 때릴 거예요? 배를 보이게 할 거예요? 글쎄요.